예, 다시 왔죠? 오늘 개강하는 날이라서 뭐 이렇게 길게 뭐 얘기할 게 뭐가 있어야 얘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써낸 게 없잖아요. 예전에 작년에는 수강 신청을 할 적에 작품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품 낸 사람은 다 참여를 하죠, 그죠? 근데 올해는 그냥 기초반이라고 그래서 써서 내라는 얘기를 안 해놓으니까 수강 신청 해놓고 클릭 몇 번으로 그냥 수강 신청 쉽게 해놓고 안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네. 수강 신청하고 승인 났다 그래서 뭐 카페도 가입하고 그랬는데 뭐 첫 시간부터 그냥 소설 써서 내라고 그러니까 50매를 갑자기 어떻게 써? 50매를 어떻게 써? 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여기 지금 작품 있죠? 이 사람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작품 내고 또 그 작품 토론하고 수정해서 내고 또 새로운 작품 내고 그렇게 했어요. 결국 앞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설 창작 강의는 제가 하지만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하나 깨쳐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제가 조금 도와드릴 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보다 먼저 소설을 쓴 사람으로서 그 노하우 그거를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작품을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건 이렇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방향을 알려줄 뿐이죠. 방향을 알려줬는데 그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방향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오기 뭐 이런 거. 자, 두 번째 영상에서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문학이 뭐냐, 누가 문학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누가 글을 쓰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문학이란 무엇이냐, 문학이란 무엇이냐, 아니면 소설이란 무엇이냐, 소설이란 무엇이냐. 좀 미끄러워가지고요. 이 얘기입니다. 글씨 잘 못 쓰는데 미끄러워가지고 천재는 악필입니다. 문학이 뭐냐? 문학이 뭐냐? 그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전에 나와 있는 문학의 개념을 얘기하면은 예술의 한 갈래냐고 그죠? 예술의 한 갈래. 그런데 예술엔 또 뭐가 있어요? 예술. 문학 있죠? 음악 있죠? 미술 있죠? 많아요. 그러면은 이 예술에 속하는 문학이나 음악이나 미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어떻게 구분을 해내느냐, 그거는 바로 작품에서의 표현 양식이에요. 표현 양식이 문학은 뭐예요? 이건 언어죠. 음악은 선율일 거예요. 선율. 미술은 색조겠죠. 색조. 이렇게 표현하는 양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문학을 뭐라 그러냐? 예술의 한 갈래인데 뭐다? 언어를 표현 양식으로 하는 예술의 한 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흔히 그 사전적으로 문학을 정의할 적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학은 언어를 표현 양식으로 하는 예술의 한 갈래다. 아셨죠? 네. 그럼 이제 대충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문학 그 하위 개념인 소설을 지금 쓰려고 그러는데 소설은 뭐냐? 소설은 뭐다? 소설은 같은 문학 중에서도 짧은 거,
리듬이 있는 거. 그러지 운문이라고 그러죠. 운문. 산문 이렇게 얘기해요. 산문. 운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돼요. 운문. 산문은 이렇게 되죠. 아이고. 산문. 여기서 운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리듬을 얘기하는 것이고 리듬. 산문은 리듬이 없죠.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쪽이 운문 쪽을 이거를 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산문 쪽을 이게 뭐죠? 대표적인 게 이제 소설이죠. 소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죠. 소설도 있고 평론도 있고 뭐 희곡도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이 그 많은 산문들 중에서 소설은 또 뭐냐? 소설은 중요한 거. 소설은 이건 이제 영어로 쓰면은 좀 좋은데 나레티브라고 그래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즉 뭐다? 네, 서사입니다, 서사. 아이고 이렇게 됩니다. 서사. 그죠? 자세도 그렇고 다시 쓰고 있어요. 자 소설 얘기하다가 말았어요. 문학의 여러 갈래 중에서 소설은 뭐다? 소설은 산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산문 중에서도 뭐를 담고 있다? 요거를 담고 있다. 요거를 담고 있다. 이 서사라고 하는데 서사. 그래서 소설을 서사문학이라고 해요. 서사인데 이 서사는 우리말식으로 얘기하면 이야기다. 이야기. 영어로 얘기하면 나레티브가 돼요. 나레티브. 나레이션이잖아요. 나레이션. 이야기해 주는 거. 즉 소설은 서사문학인데 이 서사는 이야기다. 그런데 단순한 이야기면 안 되죠.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는 뭐를 담고 있다? 알파를 담고 있다. 요 알파예요. 이야기는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신화도 이야기죠. 설화도 이야기예요. 민담도 이야기예요. 전설도 이야기예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때 요즘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죠. 스토리는 그냥 이야기를 순수하게 얘기하면 스토리가 돼요. 스토리. 그런데 이 스토리 자체가 소설은 안 돼요. 이야기 자체, 스토리 자체가 소설은 아니에요. 그럼 뭐다? 이야기 속에, 요 스토리 속에 요게 담겨 있어요. 요게 뭐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 읽고 나면은 아 맞아 이렇게 무릎을 치게 되죠. 뭐예요? 인생의 진실이 담겨 있다. 인생의 진실이 담겨 있다. 진실. 인생의 진실이 담겨 있어야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스토리라고 해요. 저기 고등학교 때 플롯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문학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대학에서 혹시 교양으로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들으신 분 있으실 텐데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죽었다. 그리고 왕비도 죽었다. 스토리예요. 그런데 저기 이게 소설이 되면 이야기로 바뀌면 플롯으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왕이 죽었다. 왕비가 죽은 슬픔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왕비가 죽은 것에 대한 그 슬픔 때문에 왕이 죽은 거잖아. 그러면은 두 사건 사이에 필연적인 원인과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딱 이어질 적에 그때 그거를 그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진실. 그럼 뭐예요? 왕비가 죽었어. 그 슬픔 때문에 왕이 죽었어. 그럼 왕은 왕비를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 자기 인생의 전부였겠죠. 사랑했겠죠. 그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그걸 뭐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말 안 해도 왕이 죽었다. 왕비가 죽은 슬픔 때문이었다. 이러면은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이 왕에게는 그 사람 인생의 전부가 왕비였다. 왕비를 그만큼 사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설에서는 두 사건이 있으면은 그 사건과 사건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우연히 누굴 만나고 우연히 뭐 보려고 이게 아니라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뭐 누가 무슨 얘기하면 이 새끼 소설 쓰고 있네. 뭐. 무슨 뜻이에요? 예. A라는 일과 B라는 일이 전혀 관계가 없는데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것. 그럴 적에 우리가 책이 소설 쓰고 있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전에 작년인가 뭐 한번 그런 얘기가 정치권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치 얘기가 아니고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야기의 플러스 알파. 이 알파는 인생의 진실. 이 인생의 진실을 드러내는 건 어떻게다? 단어로 안 드러내요. 언어로 표현 안 해요. 사건 속의 인물과 대화와 서술을 통해서 독자가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진실을 담고 있는 이야기다. 그럼 이건 누가 쓰냐? 즉 이런 문학은 누가 하냐? 우리 그 문학의 기원 얘기하면서 이게 나오는 얘기인데 처음에 이게 이제 제 강의를 이제 수강을 하면서 첫 번째 내주는 과제가 소설 한 편씩 써서 내려보니까 도대체 뭘 써요? 어떤 걸 써요? 뭐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쓰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알고 있는 얘기 중에서 아 이건 꼭 얘기하고 싶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쓰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저 학교 다니면서 다 배우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규 교과과정 학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대학이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까지의 정규 교과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은 알고 있는 얘기예요.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얘기인데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아시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경문왕 때 신라 경문왕 때 얘기해. 신라 경문왕 때 얘기인데 경문왕. 여기 삼국유사에 나오잖아요.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이야기예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요즘도 뭐 그런 직업이 있겠죠. 경문왕이 임금에 즉위하고 난 다음에 귀가 점점 자란대요. 그래서 귀가 이렇게 좀 당나귀 귀처럼 이렇게 커진 모양이야. 그런데 이제 모자로 흔히 뭐 왕관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뭐 어떤 행사 때는 왕관을 쓰지만 그렇지 않은데 그냥 모자를 쓰잖아요. 그 임금님의 머리 모자를 만지는 사람을 복두장이라고 불렀어요. 복두장이가 이 경문왕의 머리를 만지는 복두장이가 머리를 만지려고 보니까 임금님 귀가 한 달 전하고 조금 더 커졌네, 또 길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경문왕의 어떤 신체적인 비밀이잖아요. 신체적인 특징 그거를 복두장이가 어디 가서 말하고 싶었겠죠. 근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국가 원수의 건강 상태는 국가 기밀이다. 그러니까 말 못하게 했겠죠. 근데 뭐 그때 당시 그 경문왕 시절에 그 왕가에서 혹은 그 궁궐에서 복두장이한테 너 임금님 귀가 이렇다는 거 어디 가서 발설하면 너 죽어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 광시대 분위기가 그랬겠죠.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자기 혼자만 알고 있던 건데, 그죠? 그러니까 그게 가슴에 한이 맺돼가지고 사람 삐쩍삐쩍 마르고 그렇게 수척했던 거예요. 말 못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병일 거예요. 어쨌거나 임금님기는 당나귀라는 이 말을 언제 했냐면은 복두장이가 그만두고 나서 흔히 해서 청년 퇴임하고 나서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무슨 얘기 듣고 와서 어디선지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흔히 뭐 입이 싸다고 그러는데
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 라는 너만 알고 있어 그 얘기까지 다 전하죠. 예. 그런 사람들인데 이 복두장이는 그만큼 비밀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지켜가지고 여기는 나중에 뭐 거의 뭐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가슴속에 맺힌 게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절에 대나무밭에 가가지고 소리쳤어요. 임금님기는 당나귀다. 그냥 뭐 임금님기는 당나귀다 그랬겠어요? 아니죠. 대나무밭에 가지고 임금님기는 당나귀다 한 번만 했겠어요? 뭐 여러 차례 그냥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외쳤겠죠. 그렇게 외치고 나니까 다 뚫어진 거야. 가슴이 뻥 뚫리는 거죠. 다 풀어진 거야. 그 복두장이가 얼마나 맺혔으면은 그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외친 그 말이 바람이 불면 대나무가 흔들릴 적에 임금님기는 당나귀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중에 궁궐에서 알았죠? 대나무를 싹 베버리고 거기다가 산수유를 심었어요. 근데 산수유가 또 임금님기는 당나귀. 결국 복두장이의 어떤 그 한 맺힌 그런 말 그게 터져 나왔어요. 언어로 터져 나왔어요. 그게 대나무를 감동시키고 대나무 뿌리 속에 있는 흙까지 다 전달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대나무를 베고 거기다 산수유를 심었지만 그 뿌리는 다시 그 땅에 속에 들어가니까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임금님기는 당나귀. 산수유도 그렇게 그만큼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길.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죽겠다 싶을 때 뱉은 즉 언어로 토해낸 이야기가 결국 문학이 되는 것이고 대나무를 감동시키고 나중에는 그게 맺혀져 가지고 산수유까지도 영향을 받는다. 이 결국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거에 이게 있어야 돼요. 한이라고 하죠. 한. 이걸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컴플렉스가 돼요. 컴플렉스가 있어야 돼요. 그 컴플렉스 때문에 그걸 이제 이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좋게 변하면은 이제 예술가로서 좋은 아주 진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컴플렉스가 또 나쁜 쪽으로 변하면 범죄자가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술가들은 문학인들은 이게 한이 많은 사람들, 이 한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문학적으로 흔히 말해서 예술적으로 승화한 거죠. 그래서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복두장이도 마찬가지죠. 복두장이도 그 가슴속에 맺힌 한을 언어로 탁 토해냈을 적에 그게 대나무를 감동시켰듯이 우리 작가들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말하지 못하고 사귀었다가 나중에 그게 언어로, 글로, 소설로, 시로, 수필로 이렇게 터져 나오면은 독자들을 감동시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소설을 쓰거나 시를 쓰거나 수필을 쓰거나 이 사람들은 그럼 한이 있어야 되냐? 한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이 없다. 뭐 살면서 누구나가 다 아픔은 있겠지만 특별히 그렇게 뭐 꼭 어디 가서 뭐 얘기해야 되고 난 이걸 꼭 얘기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품은 한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문학을 못 하느냐, 소설을 못 쓰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정서예요, 정서. 그 사람의 정서적인 어떤 감정, 얼마나 그 정서가 이렇게 충만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정서라고 그러는데 정서.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정서, 정이고 그 다음에 정서라는 것인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 이렇게 얘기해요.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이게 얼마만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거기에 공감해가지고 같이 느끼느냐, 아파하느냐, 같이 아파하느냐, 같이 슬퍼하느냐 이런 거예요. 이것도 저 교과 과정에서 여러분들 배운 거예요. 이런 아이고 이 노래 아실 거예요. 공무도화 간다. 이 도자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된다. 공무도화가 건널 도자예요. 공무도화. 이 고조선 때 저 고조선에 나루토를 지키는 병사가 광리자고라고 있었어요. 광리자고가 이 사람이 나루토를 지키는 병사였어요. 진졸이라고 합니다. 진졸. 그리고 이 광리자고의 부인이 여옥이에요. 나루토를 지키고 있는데 어떤 머리가 하얀 미친 노인네가 와가지고 술 마시면서 노래를 흥얼흥얼 강물 속으로 빠져 죽어요. 근데 마침 뒤따라온 여자가 여보 강을 건너가지 마세요. 강을 건너가다 빠져 죽으면 어떡하라고. 드디어 강을 건너가 버리셨네. 빠져 죽으셔 돌아가셨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거. 이렇게 울면서 그 여자도 빠져 죽었어요. 근데 그거를 나루토를 지키는 병사니까 관리자가 그걸 다 보고 있다가 별 미친년놈도 다 보겠네. 이렇게 하고 그냥 와서버렸어요. 관리자가 그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니까 여기 부인이 저녁상 차려주니까 여보 나 오늘 왜 미친년놈들 봤다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 관리자가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어떤 미친 머리가 하얀 노인네가 술 마시면서 막 흥얼흥얼하더니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더라고. 근데 마침 뒤돌아오던 여자가 여보 강을 건너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강수 건너가 또 빠져 죽었어. 그러니까 저 광리자고 아니라 그 미친 노인 그걸 이제 백수광부라고 그러는데 백수 뭐예요? 머리가 하얀 광부 미친 사람이죠. 그 백수광부의 처가 뭐 공훈이라는 뭐 노래를 불렀다고 그럽니다. 노래가 어떻게 됐는지 그건 모르지만 우선 그 여자도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백수광부가 빠져 죽고 뒤따라서 건너가지 말라고 말리던 부인도 빠져 죽고 그거를 광리자고가 보고 웬 미친년놈도 다 있네 하고 마누라한테 얘기했어요. 여우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여기 벽에 걸린 공우인 그 공우인이 사실 악기 이름이에요. 뭐 악곡 명칭이라고도 하고 악기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꺼내가지고서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기타 딱 꺼내서 뭐 코드 D 마이너 딱 그래서 노래를 부른 거죠. 뭐라고? 여보 그대여 강을 건너가지 마시오. 공무도화. 그대는 마침내 강을 건너가 버리셨네. 공경도화. 강에 빠져 돌아가시니 타하이사. 나는 어떻게 살라고. 당내공하. 이렇게 된 거예요. 고조선 시대 때 여옥이 그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옥이 그 노래를 부를 적에 마침 뭐 마당을 쓸던 돌쇠가 기억력이 뛰어났던 모양이에요. 듣고 있다가 또 다시 또 퍼뜨렸어요. 물론 여옥도 그 노래를 또 다른 데 가서 불렀고 이게 고조선 전체에 쫙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진나라 때 최표라는 중국에서 진나라 사람이에요. 중국의 진나라 사람이 진시황 때 진이 아니라 이 진짜입니다. 이 진나라예요. 이 진나라 때 최표라는 사람이 고금주라는 책에다가 이걸 써놔요. 어떻게 써놔요? 한자로 써놔요. 그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공무도와 공경도와 타이사 당내공화 요거예요. 그게 거꾸로 이제 우리나라요. 그래서 우리 해동가요라든가 여러 책들에 그게 소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진나라 때 최표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이웃 나라인
고조선에 이런 노래가 전해온다. 이런 노래가 그 나라의 아주 유행곡이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지금까지 전해지는 거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정규 교과 과정에서 공무도화가 때로는 뭐 공무인 이렇게 그를 우리나라 고대 가요, 최초의 고대 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그 사건을 백수광부하고 백수광부의 처가 두 사람이 빠져 죽은 그 사건의 전모를 광리자고는 직접 봤어요. 그런데 광리자고는 어때 반응이? 왜 미친년놈들 다 봤네 이런 거예요. 왜 미친년놈들 다 봤네. 그런데 그걸 전해 들은 여옥은 직접 보지도 않았어요. 단지 광리자고라는 남편이 전해준 이야기만 듣고도 여옥은 어떻게 돼요? 백수광부의 처의 슬픈 마음에 동화가 되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처럼 공의를 꺼내들고 노래를 불러요. 그럼 결국 여옥은 어떤 사람이에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정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앞에 얘기했죠. 이게 없는 사람은 어떻다 이게? 이게 없는 이 한이 없는 사람은 이거라도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 2021년 부천 시민 작가교실에 수강 신청해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수강생들이에요. 수강생들에게 묻겠습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영화를 보다가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다가 아니면 음악을 듣다가 문득 슬퍼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 아마 소설 창작을 공부하겠다고 수강 신청을 한 사람이라면은 다 눈물 흘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애들 어릴 적인데 텔레비전에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영화를 보고 있다가 영화가 아주 슬퍼요. 나도 슬퍼가지고 이제 눈물이 좀 글썽글썽 할 때쯤 되니까 딸내미는 나는 눈물이 글썽글썽 할 정도 되는데 우리 딸내미는 눈물을 줄줄 흘려요. 조금 있으면 엉엉 소리까지 내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어떠냐? 왜 울어? 표정이 왜 울어? 결국 뭐예요? 네. 이 공감 능력이라든가 정서 이거는 우리 딸내미가 뛰어난 거죠. 아들내미는 이게 좀 약한 거예요. 이게 약하다고 해서 그럼 형편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적성이라 그럴까? 취향이라 그럴까? 그런 거죠. 성격이라 그럴까요? 역시 아들내미는 공대를 가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딸내미는 인문사회계열로 가가지고 문과하고 이과로 딴 반이죠. 이게 정서, 공감 능력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다시 묻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 흘린 적 있으세요? 네, 있으실 겁니다. 눈물 흘린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설을 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이 있는 사람, 한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 얘기를 쓰죠. 한풀이 한다 그럴까? 그렇게 해서 풀어내는 거죠. 근데 이 공감 능력 정서가 뛰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의 얘기를 마치 자기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글을 써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 강의를 이제 시작하면서 갑자기 뭐 소설 한 편씩 써내라니까 무슨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소설 써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이거 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써서 수정해서 내고 또 수정하고 또 새로운 작품 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렵지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이제 스스로 깨우치는 거죠. 이런 거구나,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러면은 금방 돼요.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가능하면 내가 잘 아는 이야기를 쓰세요.
자기가 잘 아는 이야기. 대부분이 소설 처음 쓰실 겁니다. 처음 쓰는 거 무슨 뭘 쓰냐? 이야기 어떤 이야기 쓰냐? 내가 잘 아는 이야기. 누구에게? 자기 자신의 얘기겠죠. 아니면 꼭 내 얘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친구한테서 어느 친구를 자세히 관찰했다거나, 아니면 우리 집안의 누구를 관찰했다거나, 아니면 친구 중에서 누구, 이웃 중에서 누구 내가 자세히 알고 있는 거, 그 이야기 쓰세요. 그 이야기. 대신 이야기를 써나가면서 결국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왜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그게 바로 작가의 의도고 나중에 주제의식으로 돼요. 그게 아까 지워버렸네. 플러스 알파가 된 거죠. 이야기 플러스 알파. 요 알파가 바로 그게 되는 거죠. 그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쓴 글을 놓고 그 글을 읽어가면서 같이 이제 토론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깨쳐나가야 될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병렬이 강의한 내용을 다 아주 잘 들었다고 해서 필기까지 해가면서 어떤 사람 숨소리까지 받아 적는다고 해서 소설을 쓸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쓰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소설 언제 어떤 얘기 쓴다? 내 얘기 쓰세요. 자기 자신.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이야기. 그래서 이달 말까지입니다. 원고지는 한 50대 정도. 그리고 다음 주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두 사람 지적했죠. 첫 번째 작품, 두 번째 작품 발제 올리고 또 다른 수강생들은 감상 올리고. 그래서 그 발제하고 감상을 제가 다 프린트해가지고 그것도 공부해요. 공부해가지고 다음 주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럼 그 영상을 보면서 다른 사람도 저렇게 있구나. 내가 어떻게 지적하는 걸 들으면서 나도 이제 다음에 쓰면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과 점, 어떤 비상, 엄마의 꽃눈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읽어보고 요거 내가 발표해야지, 요거 내가 발제해야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정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달 말까지 내주신 작품은 딱 이런 식으로 또 묶어요. 이런 식으로 묶어서 아마 5월 중순부터는 그 작품 가지고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아시죠? 다시 얘기합니다. 내 얘기를 쓰는 게 좋다. 제일 좋아요. 내 얘기 쓰는 게 제일 편하죠. 쉽고. 그리고 이제 3인칭으로 쓸 거냐 1인칭으로 쓸 거냐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나중에 이야기를 통해서 요런 쪽엔 1인칭이 좋고 요런 쪽엔 3인칭이 좋고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서 써낸다. 아셨죠? 이달 말까지입니다. 다음 주 두 분 발제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수강생들은 월요일까지 감상 올리고. 됐죠? 그렇게 해주셔야 제가 또 이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강의를 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모두들 좋은 작품 쓰세요. 그리고 과제도 올려주시고.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